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전주 사대부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병선입니다. 제 공유가 지금 탭으로 나가서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구글 미트 화상 채팅에 있는 프리미엄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런 사람이고요. 네. 구글 미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저런 웹세미나 등을 활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도구이기도 하죠. 구글 미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일부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어서 줌이나 다른 기타 화상 채팅 플랫폼에 비해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굉장히 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그 각 클래스의 전용 구글 미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러닝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펀더멘털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00명의 참가자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한국어 실시간 자막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따가 이제 대비해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호스트로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맞춤 배경 기능이 지원된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연동이 되어서 학급 전용 화상 통화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칠판이 전체 교실에 들어와 있어서 전자칠판을 화면 공유로 이렇게 내보내서 코로나가 확진된 학생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실을 학교 밖으로 중계해서 수업을 끊이지 않고 듣게 해주는 그 하이브리드 수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클래스룸의 이 전용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혹시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초기화를 통해서 외부 인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구글 사이트와 구글 미트를 조합을 해서 온라인 수업 포털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미트 링크를 개설을 할 때 나중에 진행할 회의 만들기 링크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 학교는 24개 학급이 있는 3개 학년, 24개 학급이 있는 학교인데 각 1반부터 8반까지 교실을 미리 만들고 학년별로 이동 수업 명목으로 4개씩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 포털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퀵 메뉴에 링크를 걸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구글 미트 에듀케이션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펀더멘털 버전에서는 100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500명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학년 단위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년 전체의 학생들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저희 학교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채플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예배 현황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단점이 단방향 송출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기기가 다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체와 소통을 해야 하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한 개 학년 전체, 작은 학교는 뭐 3개 학년 전체 인원이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에듀케이션 플러스 기능 중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해 줍니다. 채널을 활성화를 하고 요 미트하고 연결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요 유튜브 화면이 저희가 구글 미트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Q&A를 이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자막, 한국어, 영어, 기타 등등의 언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영어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로 뭔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자기의 영어 발음이 정확히 발음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내 실시간 스트리밍은 10만 명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경우는 공개된 상태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메인 내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만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면 10만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 10만 명을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구글에서조차도 전 세계 미팅을 했을 때 10만 명이 접속을 할까 싶은데요. 그만큼 여유로운 인원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녹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 게 녹화가 되기도 하지만 세션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업을 녹화를 하게 되면 그 녹화본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되고 녹화본이 어떤 준비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녹화본을 링크를 통해서 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뭐 제가 실제 제 수업을 녹화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링크가 바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학생들이 복습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호스트 컨트롤 중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이 설문조사와 소그룹 채팅 이렇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룹 활동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교류 수업을 호주에 있는 학교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 채팅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별 수업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출석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션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세션을 마치고 나면 사용자의 이메일로 이 사람이 언제 접속했고 언제 나갔는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지금 출석 관리 그 데이터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메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 2개로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참여한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종료한 시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 함수를 활용을 해서 총 진행 시간과 참여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수 내역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면으로 또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요 대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미리 세션을 좀 준비를 해놨고, 카메라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네. 왼쪽 화면이 지금 이제 프리미엄, 에듀케이션 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미트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일반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펀더멘털 요금제 화면입니다. 겉보기에는 동일합니다만은 자, 자막 기능이 동시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얘를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도 자막을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이크를 켜면은 양쪽에서 난리가 나지만 자막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받아주죠. 네, 기본 기능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양쪽 화면에 다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응 보내기 같은 경우는 양쪽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화면 공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다른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손들기 기능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가 메뉴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지금 스트리밍 관리, 녹화 관리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 오른쪽 펀더멘털 기능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녹화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쪽에서는 스트리밍 관리, 녹화 관리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인제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화면 구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무료 버전이든 에듀케이션 플러스 버전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음 PIP 모드는 요렇게 왼쪽,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부가적인 창으로 나타나는 거, 무료 버전이든 유료 버전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시각 효과 적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카메라의 저 배경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요런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시각 효과 적용 가서 보면은 배경, 필터, 외모 이렇게 있는데 어 기본 버전에는 요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게 나타나네요. 요 캐릭터를 켜고 카메라를 한번 켜보면 요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화면이 얼굴을 바꿔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요 기능은 요쪽에 있는 에듀케이션 플러스 기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런 음, 기능이고요. 외모, 외모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지금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가운데에 나오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지만 화면 안에서는 요게 지금 이 캐릭터가 가운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이 활동이라는 요 기능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요 방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새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카메라가 카메라가 네. 요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좀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추천 부가 기능이라고 해서 부가 기능 외부 서비스를 물려서 쓰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이 기능들이 무료 버전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실 겁니다. 예, 녹화를 눌러 보면은 자막을 입힐 수도 있는데 이제 영어 외에 제2외국어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은 조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 선생님들께서 스크립트 작성도 시작을 눌러 가지고 이런저런 영어 멘트를 해보시면 스크립트도 작성이 될 수 있겠다. 녹화를 눌러 보시면 이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용이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녹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눌러보면은요. 자, 오늘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김정준 대표님, 강경욱 선생님, 유병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설문을 내보내면 참가자에게 이렇게 설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면 변경이 되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간단히 의견 조사를 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채팅방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둘밖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3인 이상이 들어와야 소그룹이 설정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계정을 하나를 더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하고, 네,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하나 더 들어가서 4명을 만들면 4명을 만들어서 소그룹 방을 네. 소그룹 채팅방 요렇게 들어와 보면 이제 소그룹 세션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통화가 하나가 있고 소그룹 세션 하나, 소그룹 세션 둘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셋만 모여 있고 저는 혼자 빠져 있는 요런 방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은 2개 되고요. 타이머를 인제 뭐 5 분을 설정한다. 그러면 5분 동안 활동을 하고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무작위로 섞기를 하면 세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구성원들을 섞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채팅방 열기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초대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이 참여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소그룹 세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방장과 이쪽 소그룹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희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고 와 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같은 통화 안에 있지만 사용자를 좀 분리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요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종료를 하면은 27초 후에 어 통화가 꺼지고요. 기본 통화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원래 통화하고 있던 요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소그룹 채팅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스크립트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하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지메일로 아까 그 참 참여 기록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미리 하나 활성화를 해 놨습니다. 사용을 하시려면은 활성화하신 후에 24 시간이 지나고 그 뒤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 제목 하시고 저는 비공개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이 요렇게 있는데요. 자막 없이 이렇게 스트리밍을 내보내면 스트리밍이 이렇게 나가고요. 제 계정으로 있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이 나가겠죠. 지금 뭔가 로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널에 들어가 보고 네, 아직 뭐가 안 나타났는데요. 지금 스트리밍을 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보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젠보드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젠보드가 서비스 중단을 외쳤지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타사 제품들을 소환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려 봅니다. Q&A를 눌러보면은요, 이제 Q&A 사용 이렇게 해서 여기 질문하기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은 참가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토끼가 있는 이쪽은 무료 버전 라이센스가 있는 사용자의 화면이고요. 이쪽은 유료 버전 호스트 사용자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실 수 있는데 익명으로도 게시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게시를 하면 질문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엄지척을 눌러 가지고 질문을 이제 위로 올려 보낼 수도 있고요. 질문을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 이거 숨겨짐으로 표시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안 나타나는 이런 게 보이실 거고요. 답변됨으로 표시를 하면 호스트 입장에서 이 질문은 답변한 질문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이동해 볼게요. 자, Q&A까지 설명을 다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제어 기능이라고 해서 이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무료 버전 라이센스랑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여기 호스트 관리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은, 자, 호스트 관리라고 해서 호스트 관리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그룹 채팅방 제어 기능이라는 내용이 무료 버전에는 안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호스트가 먼저 참여해야 다른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음. 요거는 무료 버전, 유료 버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회의 액세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됨이라는 표시가 숨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Q&A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트 제어 기능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하고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녹화, 설문조사, 소그룹 채팅방, 스크립트,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화이트보드는 동일하게 나타났네요. 잠시만요. 이쪽. 이게 지금 무료 버전의 화면입니다. 화이트보드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Q&A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미트를 디지털 선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과 관련한 핵심 기능은 연습 세트랄지 기타 등등의 기능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구글 미트에 있는 프리미엄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미트를 통한 교직원 회의 개최인데요. 뭐 급하게 뭔가를 전달을 하거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좀 기동성 있게 외부에 있는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직원 회의를 구글 미트로 개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스트리밍을 통한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교육과정 설명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뭔가를 설명회를 운영하거나 특강을 운영한다거나 했을 때 어, 근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트리밍 중계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그럴 때는 계정을 발급을 해서 해당 계정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접속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교육과정 설명회를 기획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사례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 등으로 격리가 되었을 때 학생이 학습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교실을 중계하는 목적으로도 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결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강의 녹화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녹화 세션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미트를 그냥 켜놓고 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화면 녹화를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수업 자료로도 어,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글 미트 특별하게 에듀케이션 플러스 기능이 들어간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출결 관리랄지 내부 스트리밍
또 설문조사, Q&A 요런 기능들은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구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교 전반을 운영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학사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그인을 한 번만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제가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로그인 한 번만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요. 네.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 제가 좋아하는 학자분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또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도구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을 아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아껴진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과 좀 더 교학 상장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다.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과 공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학교의 문화, 또 수업 문화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이런 도구의 사용, 또 채택, 또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좀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구글 미트 화상 채팅 솔루션 프리미엄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